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묘한 틈이 있다. 그걸 메꾸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정숙은 평소처럼 오전 9시쯤 집을 나섰다. 남편 없이 살아온 지도 벌써 12년. 처음 몇 년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혼자 하는 밥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듣는 빗소리.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남편이 다녀왔습니다 하며 들어오던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슴 한편이 텅 빈 듯 허전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문을 닫을 때면 등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곤 했다. 그 바람은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에 대한 그리움, 말을 나눌 상대에 대한 갈증이 섞인 바람이었다. 정숙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오늘따라 유독 조용한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맞은편 집에서는 아침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위층에서는 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런 소음들이 오히려 자신의 고요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가만. 오늘은 그쪽 벤치로 가볼까? 서울의 한복판, 동네 공원엔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산책은 정숙의 오랜 습관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12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의무감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공원은 그녀에게 있어 작은 위안의 공간이었다.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들의 모습, 아침마다 만나는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벤치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일상에 작은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 그가 처음 눈에 들어온 건 1년 전, 바로 저 벤치였다. 공원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자리한 낡은 나무 벤치. 작은 서점에서 나오는 책 냄새를 품은 듯 낡은 셔츠에 단정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남자. 처음 그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간, 공원에는 몇 명의 산책객들만이 성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와중에 그는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서재인 양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책장을 넘기는 손동작도,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도 모든 것이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다. 처음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지만 대부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인연들이다. 정숙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주쳤다. 때로는 그녀가 먼저 산책을 나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그가 먼저 벤치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녀가 공원에 도착하곤 했다. 처음 몇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서 책을 읽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센 날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우산을 받쳐들고 책을 읽거나 바람에 날리는 책장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애틋해 보이기도 했다. 정숙은 처음에는 그를 의식적으로 피해 다녔다.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일부러 다른 시간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낯선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혹시라도 어색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매일 아침 무슨 책을 읽는 걸까?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걸까? 그런 궁금증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 쌓여갔다. 어느 날부터는 그를 보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했다. 마치 일상의 한 부분이 빠진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앉아 있는 벤치를 지나칠 때면 무의식적으로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확인하려고 했고, 가끔 그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그 향기가 어떨지 상상해 보기도 했다. 좋아하는 책이신가 봐요. 그가 처음 말을 건 것도 그 벤치였다. 정숙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원에 도착한 날이었다. 그는 이미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정숙은 습관적으로 그 벤치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을 걸어온 것이다. 정숙은 당황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적고 누군가 다가오면 몸부터 움츠리는 성격이라 그저 부끄러운 미소만 지은 채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낯선 사람의 말걸기였던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걸었죠. 괜찮으시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억지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말을 걸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는 달랐다. 정숙의 어색함을 금세 눈치채고는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유지해 주었다. 그렇게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조심스레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남자의 엽선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의 얼굴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마에 희미한 주름이 있었지만 눈가는 여전히 생기가 있었고 머리카락에 섞인 흰 머리가 오히려 품격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하고 온화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정숙의 아침 산책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걷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왔다면 이제는 그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생겼다. 물론 아직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다. 정숙 씨, 이름을 처음 불렀던 날은 봄이 채 가시지 않은 5월의 어느 날이었다. 벚꽃은 이미 져서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상쾌했다. 정숙은 그날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벤치는 비어 있었다. 오늘은 안 오셨나? 살짝 실망감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존재가 하루 시작에 작은 활력소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벤치 근처를 서성이다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산책로를 택했다. 그런데 공원 출구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손에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아, 정숙 씨. 잘 됐네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그는 이제 가끔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고 정숙도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곤 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 혹시 불편하셨나요? 지난번에 산책하시다가 떨어뜨린 도서관 대출증에 적혀 있더라고요. 주워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가셨더라고요. 그의 설명에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도서관 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 그가 친근하게 이름을 부른 것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았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커피는 따뜻했고 단맛이 적당했다. 정숙은 커피를 마시며 그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낯선 사람과 이렇게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서점인데요. 시간 나시면 한번 구경 오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정숙은 멈칫했다. 서점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책을 읽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를 따라가도 될까? 이 나이에 혼자 있는 남자 서점에 간다는 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책 좋아하신다니까. 그가 덧붙인 말에 그녀는 작게 웃었다. 정말로 강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정숙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였다. 갈게요. 조만간요. 그 말을 한순간 정숙은 자신도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담해졌을까?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그날 밤 정숙은 몇 번이고 거울을 들여다봤다. 주름이 늘었고 눈가가 좀 더 처졌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젊은 날처럼 뛰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설렘이었다.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깊은 설렘. 옷장을 열어보니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었다. 평소에는 편한 운동복이나 간단한 옷들만 입고 다녔는데 서점에 갈 만한 옷은 따로 없었다. 결국 몇 년 전에 산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았다. 조금 헐렁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점을 찾았다. 그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가니 골목 안쪽에 작은 서점이 있었다. 책다방 소우주. 아담한 간판 아래 나무 문을 밀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다. 서점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면을 따라 빈틈없이 꽂힌 책들, 곳곳에 놓인 작은 식물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 마치 누군가의 개인 서재에 초대받은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오셨어요. 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서점 안의 조명만큼 부드러웠다. 공원에서 만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서점 주인으로서의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와, 정말 좋네요. 이런 서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동네 분들이 가끔 오시는 정도예요. 서점을 둘러보는 정숙의 모습을 그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는 책들, 유독 오래 머무르는 서가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소설책보다는 에세이나 여행 서적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이 책 좋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가 한 권의 책을 빼서 정숙에게 보여주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일상 에세이였다. 정숙은 책 표지를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빌려드릴게요. 서점이지만 가끔 단골 손님들께는 대여해드리거든요. 단골이 된 건가요, 벌써? 정숙이 웃으며 물었다. 그의 친절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당연하죠. 매일 공원에서 만나는 사이인데. 그날 정숙은 책 한 권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감정은 설렘이라는 걸.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이 다시 마음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빌려온 책을 읽으며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가 이 책을 읽었을 때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어떤 부분에서 웃었을까? 어떤 구절에 밑줄을 그었을까? 며칠 후 책을 반납하러 서점에 갔을 때 그는 차를 준비해 주었다. 따뜻한 녹차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다. 어떠셨어요? 책이요. 좋았어요. 특히 일상의 작은 행복에 대한 부분이.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다. 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일상의 작은 일들, 공원에서의 산책, 계절의 변화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정숙은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다. 정숙은 요즘 아침이 기다려졌다.
창을 열면 들리는 참새 소리보다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그분이 계실까? 였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하고 산책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정숙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산책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별것 아닌 변화들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것. 그런 감정들이 하루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늘 먼저 와 있었다. 책 한 권, 그리고 종이컵에 담긴 커피. 이제는 정숙 것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이제는 그의 배려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정숙 씨, 이거요. 오늘은 달게 탔어요. 그의 세심함에 정숙은 늘 놀랐다. 어떻게 자신이 단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빨리 파악했을까?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컵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네요. 그냥요. 같이 있는 시간이 좋으니까요. 그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좋다는 말은 나이 들면 더 조심스럽다. 젊을 때는 쉽게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표현들이 무겁게 느껴진다. 쉽게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었기에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숙은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끄러웠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의 진심이 아깝게 느껴졌다. 저도 이 시간이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더 깊어졌다. 단순한 인사말이나 날씨 이야기를 넘어서 서로의 일상과 생각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상우 씨는 언제부터 서점을 하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됐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했어요. 회사요? 건축 관련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책에 둘러싸여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의 과거 이야기는 정숙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서점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요. 물론 힘들었죠. 손님도 별로 없고 수입도 불안정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매일 책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의 말에서 정숙은 어떤 의지를 느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했다. 그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물었다. 낮은 목소리, 그러나 분명한 용기. 그 질문 속에는 함께 저녁을 드실까요? 라는 초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숙 씨랑 먹을까 하고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숙은 당황했다. 마치 이미 약속이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느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서점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였다. 정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즐거웠다. 그는 정숙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정숙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별로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매운 건 못 먹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맵찔이거든요. 그런 사소한 공통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숙은 신기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식사를 마치고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그의 걸음걸이를 관찰했다.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 마치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오늘 즐거웠어요. 헤어질 때 정숙이 먼저 말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저도요. 또 만나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두근거려서였다.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던가?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즐거웠던 시간이 자꾸 떠올려지는 것이.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괜찮은 걸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서점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또 달랐다. 책 사이를 오가는 손길, 손님에게 조곤조곤 설명하는 말투, 그리고 책 등을 쓰다듬는 조용한 눈빛. 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정숙은 서점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이제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들렀다. 책을 빌리러 가기도 하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가기도 했다. 상우도 그런 그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서점 2층, 작은 다락방엔 커피포트와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다. 처음 그곳을 본 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서점에 갔는데 1층에 손님들이 있어서 상우가 정숙을 2층으로 안내했던 것이다. 여기 앉아보세요. 생각보다 편해요. 계단을 올라가니 다락방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책장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탁자와 소파가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는 동네 골목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가 몸을 조심스레 기대자 그는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기서 주로 뭘 하세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하고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락방은 아늑했고 빗소리는 평화로웠다. 정숙은 이런 공간에서 상우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그날 저녁 그들은 찌개에 소주 한 병을 나눴다. 상우가 간단한 안주를 준비해 주었고 정숙은 작은 반찬들을 가져왔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웠다. 취기가 올라오자 정숙은 그를 조심스레 바라봤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많아진 상우의 모습이 새로웠다. 상우 씨는 왜 혼자세요? 술기운에 용기를 얻어 물었던 질문이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일까봐 걱정했지만 정말 궁금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다. 사람이 남아있는 기억보다 더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정숙은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에게도 어떤 상실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조금은 떨리는 손길. 하지만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거칠었다. 책을 만지고 일을 하며 만들어진 손의 질감이었다. 상우는 정숙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순간 무언가가 통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정숙 씨, 네, 정숙 씨가 좋아요. 그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이런 고백을 받는 것이 얼마만인가? 저도 상우 씨가 좋아요. 그녀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단순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었다. 서로에 대한 호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정숙은 상우의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갔다. 어둑한 골목길이었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낭만적이기까지 했다. 내일도 봐요. 헤어질 때 상우가 말했다. 네, 내일도요. 정숙의 대답에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만나자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상우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정숙은 며칠 동안 공원에 나가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도 일이 바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겁이 났다.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 감정이 괜찮은 건지,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숙에게는 가끔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영희 씨, 도서관에서 만난 수자 씨.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 문득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다.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라는 충고를 들을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물론 친구들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하지만 상우는 달랐다. 정숙은 그것을 확신했다. 그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런데도 불안했다. 이 감정이 일방적인 것은 아닐까?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연 것은 아닐까? 휴대폰에 저장해둔 그의 번호를 수십 번 눌렀다 지웠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후에 뭔 이야기를 해야 할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는 너무 어색하고 보고 싶어요는 너무 직접적이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문자가 왔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의 문자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웠다. 강요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썼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복잡해서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의 배려에 정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다. 강요하지도 않고 부담 주지도 않으면서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다.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상우를 보고 싶다는 것.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나이가 몇 살이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보고 싶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숙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다. 며칠 동안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결국 내린 결론. 몇 분 후 그의 답장이 왔다. 저도요. 내일 같은 시간 그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그 문자를 받고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내일 그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며칠 동안의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다시 만난 날 그들은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다. 며칠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상우는 평소와 똑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책 한 권과 커피 두 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걱정과 기다림이 엿보였다. 정숙이 나타나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과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정숙은 잠시 주저했지만 곧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상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제라도 조금 덜 조심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함께라면요. 그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그날 오후 그들은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평소보다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연못 주변을 걸으며 오리들을 구경하기도 했다. 정숙은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정숙 씨는 결혼하셨을 때 행복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정숙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다. 행복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함께 있는 것이. 지금은 어떠세요? 혼자 사는 것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루틴도 생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우고. 그럼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세요? 정숙은 상우를 바라보았다.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다. 새로워요. 그리고 좋아요.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그녀를 서점으로 데려갔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2층 다락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5월의 따뜻한 비였다. 정숙은 그날 얇은 가디건을 입고 나왔는데 다락방이 조금 쌀쌀했다. 그녀가 입은 얇은 가디건에 그가 손을 얹었다. 춥지 않게 해줄게요. 그의 말과 함께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정숙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입맞춤은 조용하고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낯설게 떨렸지만 그의 손이 목덜미를 감싸 안고 천천히 끌어당기자 그녀는 모든 긴장을 놓았다. 가디건 너머로 그의 손이 어깨를 따라 흘렀고 입술은 턱선에서 귓불까지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정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정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그의 방, 나무 향이 감도는 조용한 공간. 서점 다락방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더 친밀한 공간.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며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다.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괜찮아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물음. 목소리에서 배려와 사랑이 느껴졌다. 그는 정숙을 서두르게 하지 않았다.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라서 괜찮아요. 그 말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상우라는 사람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믿음. 그가 천천히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릴 때 그녀는 나직한 신음을 토해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입술은 쇄골 아래를 탐색하며 점점 욕망의 불씨를 키워갔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상우의 이름을 작게 불렀다. 그녀의 손도 그의 셔츠를 더듬듯 벗겨냈다. 따뜻한 가슴팍이 맞닿자 심장이 요동쳤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그의 손끝이 가슴을 스치며 부드럽게 조여들고 혀끝이 그 위를 천천히 휘감을 때 정숙은 몸을 움츠리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자신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녀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리를 벌렸다. 촉촉하게 젖은 그곳으로 그를 인도하듯 허리를 밀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거부하지 않았다. 상우 씨 지금 원해요. 그녀의 속삭임에 상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대답 없이 그녀의 다리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다. 처음 닿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오랜만의 감각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웠던 느낌이었다. 깊게 천천히 그가 들어올 때 그녀는 몸을 젖히며 신음을 토해냈다. 젖은 소리, 뜨거운 숨 부딪히는 피부의 감각이 공기 중을 진하게 물들였다. 그녀는 그의 허리에 다리를 감고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속도를 높일수록 그녀의 신음도 높아졌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한 번, 또 한 번 더 깊고 강하게 밀려드는 감각에 그녀는 이성을 잃을 듯 고개를 뒤로 젖혔다. 상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하며 억눌려 있던 시간을 삼켜냈다. 12년 동안의 외로움, 조심스러웠던 감정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사랑을 나눈 후 그들은 꼭 껴안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서서히 고른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정숙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후회도 없었다. 한 달 후 상우가 제안했다.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며칠만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여행이라는 것 자체도 오랜만이었고 더구나 남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더욱 그랬다. 하지만 상우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좋아요. 가요. 제주의 바닷가, 붉은 노을 아래에서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정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바다 앞에서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정숙은 가슴이 벅찼다.
이런 순간이 자신에게도 올 줄 몰랐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로맨틱한 순간을 경험할 줄은. 제주에서의 며칠은 꿈 같았다. 함께 해변을 걸으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침실, 파도 소리와 해풍이 섞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겨냈다. 서울에서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었다. 그녀의 가슴을 입술로 감싸 안고 혀끝이 천천히 돌며 빨아들이자 정숙은 무릎을 세우며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바다소리가 그들의 사랑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는 손가락을 그녀의 허벅지 사이로 천천히 밀어 넣었다. 촉촉하게 젖은 그곳을 탐색하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녀의 숨결을 뜨겁게 만들었다. 상우 씨, 나 더 원해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상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두 다리를 벌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맞췄다. 삽입의 순간 그녀는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허리를 들어 올렸다. 몸이 하나로 이어지자 정숙은 억눌렀던 탄식을 크게 터뜨렸다. 움직일 때마다 안에서 서로를 꽉 채운 감각이 둘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다. 제주의 밤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허리를 깊이 밀어넣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고 정숙은 그를 온몸으로 감쌌다. 당신 안에서 끝까지 있고 싶어요. 상우의 속삭임에 정숙은 더욱 강하게 그를 끌어안았다. 속도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녀의 허벅지는 그의 옆구리를 감싸며 몸을 더 깊이 당겼다. 그 밤 두 사람은 숨이 닿을 때까지 사랑을 나눴고 결국 함께 무너져 꼭 껴안은 채 잠에 들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해변을 산책하며 정숙은 생각했다. 이런 행복이 현실인가? 정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뭘 그렇게 생각해요? 상우가 물었다. 그냥 꿈 같아서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현실이었다.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고 때로는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다.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정숙은 이젠 매일 서점에 간다. 책을 읽기도 하고 가끔은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내리기도 한다. 상우가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그녀는 2층 다락방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차를 우린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손님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서점 일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단골 손님들은 정숙을 상우의 연인으로 받아들였고 가끔은 책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다. 사장님, 여자친구가 추천해 주신 책이 정말 좋던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이 나이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상우는 여전히 책 사이를 오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웃는다. 손님이 없을 때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함께 정리한다. 이 책 어때요? 정숙 씨가 좋아할 것 같은데. 상우가 새로 들어온 여행 서적을 보여준다. 요즘 그들은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자고 상우가 제안했다. 유럽까지요? 너무 먼 것 아닌가요? 멀수록 좋죠.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의 말에 정숙은 웃었다. 정말 그랬다. 멀수록 오래 갈수록 좋았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은 조금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하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처음에는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식의 시선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 좋다는 반응이 더 많아졌다. 정숙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말에 정숙은 부끄럽게 웃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생기 있는 얼굴을 발견한다. 가끔 옛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있다. 처음에는 상우와의 관계를 털어놓기가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부럽다, 정수가. 나도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친구 영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그랬다.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만남은 가능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때로는 정숙의 집, 때로는 상우의 집. 이제는 어느 집이든 상관없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뉴스를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든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혼자 보내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다. 같은 공간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은 따뜻해진다. 내일은 뭐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상우가 물었다.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그냥 평범하게 보내요. 평범한 하루도 함께면 특별하니까. 그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평범한 하루도 일상적인 순간들도 함께라면 모두 특별했다. 그들은 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다는 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에는 시효가 없다는 걸.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정숙과 상우의 사랑도 이제 막 시작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계절을 함께 보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랑해요. 상우의 속삭임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고요했던 인연에서 시작되어 깊고 진한 사랑으로 발전한 그들의 이야기. 나이를 뛰어넘고 편견을 깨뜨리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여정. 그들은 오늘도 함께 잠들고 내일도 함께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봄이 될 것이다.